광양시민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지역에는 광양 전어축제, 숯불구이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양 시민 TV 내용도 축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 정아람 기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전어축제 다녀오셨나요? 네. 네네네.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네. 이제 곧 숯불구이 축제도 다가오는데 가실 거죠? 네, 네네네. 제가 또 하필 당직이라. 당직이라서. 네. 오늘 우리 시민TV도 축제 분위기의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한 지 3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재단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하고 간담회는 또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졌나요? 네, 혹시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아이를 기르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대사가 네네네네.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이날 간담회 또한 지역사회가 아이 양육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위해 마련된 겁니다. 네. 이날 보육재단은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다 오셨을 텐데요. 어떠한 제안들을 했나요? 네, 모두 우리의 아이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모두가 함께 돌봐야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꿈나무들에게도 봉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자는 의미를 살려서 한 달에 3,000원에서 많으면 5,000원 정도의 CMS 구자 갖기 운동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작은 고사리 손부터 할머니까지 적은 금액에서부터 출발해서 모금을 해서 아마 이렇게 네.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참석한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은 어떤 의견들을 제안했나요? 네, 일단 시책에 대한 조사 연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 그리고 공간 지원, 환경 조성, 아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 현장 의견 수렴과 또 돌봄 사업 지원, 부모 교육 실시, 그리고 재단과 주기적 간담회 등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광양 만들기에 걸맞게 보육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많은 아파트 인근 등에서 이제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택시들이 그러니까 우회하는 차선을 막고 있어 출근길 운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정 기자님 실제로 그 현장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출근길인 이른 아침에 현장을 찾았었는데요. 정차된 택시가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어서 우회를 하려는 운행자들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 노면을 살펴봤더니 흰색 페인트로 그러니까 택시라는 두 글자만 네. 써져 있고 무슨 이렇게 정차 표시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없어서 좀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다른 또 우리 택시 승강장은 어떻습니까? 네, 마동 아파트 상권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고 또 운행자나 시민들의 보행 부분에 크게 불편함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양역 터미널 앞에도 노면 표시 선에 맞춰서 택시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네, 어떤 분을 그렇게 존경하실지 궁금합니다. 광양시의 대표적인 역사가이자 문학가인 이균영 교수의 문학비 건립이 추진됩니다. 네, 장소는 이제 작가의 태생지인 우상공원 또는 문예도서관 사업소 등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균영 교수는 업적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우리 광양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최연소로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이균영 교수의
양력을 설명드리자면 1977년 그 단편 바람과 도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당선돼 등단을 했습니다. 1984년에는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네. 이상 문학상을 최연소로 수상을 했고 또 1993년에는 신간의 연구로 제8회 단재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네네. 대표적인 작품으로 풍화작용, 그리고 복강의 그늘, 그러니까 멀리 있는 빛, 그리고 장자와 노자의 나라,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칩을 만든다, 떠도는 것들의 영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균영 교수의 작품들은 대부분 힘든 삶 속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결말들, 그런 작품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문학비 건립으로 인해서 광양도 문학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균영 교수의 전기라도 이어받은 걸까요? 이제 네네. 대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서 그리고 배유민 학생이 아련나래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위안부 배지 제작을 판매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특한 친구들이네요. 지금 광양 지역에도 소녀상 건립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시작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련나래라는 뜻이 뭔가요? 네, 절 보면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 예쁘고 아름답고 뭐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덥네요. 뜻이 뭡니까? 네, 예쁘고 예쁘고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날개. 네. 우리 예쁘고 아름다운 정 기자님.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덥네요. 그러면 그 배지를 판매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중3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시험 기간이었나 봐요. 네네. 교과서에 적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단 한 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제 배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수익금을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한 달간 계획을 짜고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제 SNS를 통해 홍보와 판매를 했습니다. 네, 소녀상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학생의 배지 제작 소식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모범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문사 차원에서도 네네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의 배지 제작 홍보, 판매 이런 수익금들이 정말로 저도 좋은 사례로 보고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홍보들이 잘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광양 지역 사이에 74번째 우리 소녀상이 꼭 건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 기자님, 그리고 광양에도 행복주택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중동 와우지군의 행복주택이 추진되고 있어 광양 국가산단 등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원활한 주택 공급이 기대될 전망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또 광양 국가산단 등으로 출근하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사회자님이랑 함께 네. 사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함께 살면 행복주택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행복주택은 그러니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그러면 그 행복하게 살 사람, 또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입주 조건이 아마 있을 텐데요. 자격. 네, 그러니까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이제 무주택, 그리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해요. 네네.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 등 해당 세대를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보장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네. 소득과 자산을
조회에 그러니까 네. 입주 충족 여부를 검증 후에 네네. 이제 입주자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 기자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겁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 시스템 나옵니까? 네. 아무쪼록 그 덥네요. 절차를 잘 밟아서 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이렇게 공급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 신청한 830세대 중에 행복주택 430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회초년생 때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택이 사회초년생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정 기자님 혹시 뭐 소화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어디? 네, 아니 그 방송마다 촬영을 하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속이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예 광양 매실을 두고 지금 소화제를 찾으시면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매실은 있나요?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뻥 뚫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광양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빅그린 광양 매실이 올해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의 지역 특산물 부분에서 3년 연속 3년 연속 네, 예,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우. 올해도 또 수상을 했고 3년 네. 연속 이렇게 수상을 해서 정말 우리 광양시 경사가 난 것 같습니다. 시가 광양 매실을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네. 했을 걸로 봐지는데요. 네.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네, 그동안 시는 매실 산업 활성화와 고품질 광양 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배기술 보급과 지원 확대, 그리고 가공 제품 개발, 유통 및 가공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올해 광양 매실 축제로 네. 확대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 아이가 3명인데요. 네.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아마 네. 매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마시는가 네. 봐요. 그래서 정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학교 네, 급식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예. 네, 이게 올해부터 시가 이게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매실을 이제 네네네. 확대해서 올해 급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 매실청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또 매실 초콜릿 그리고 상품화 등을 추진하는 네. 등 국내 이제 매실 소비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앞으로 소화제 안 찾고 매실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간 브리핑 우리 정아람 기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광양시민TV 주간 브리핑을 잘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양 매실. 네, 정아람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네.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네. 주간 브리핑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TV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TV. 네, 다음은 심층 토론 순서입니다. 우리 광양보건대학교 관련돼서 고윤지 학생을 모시고 심층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민TV. 광양 시민이 주인인 신문. 지역민의 펀드로 만들어진 시민 주주 신문. 시민들의 시선으로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문의 061-761-2992. 안녕하십니까. 시민TV. 네, 심층 토론 순서입니다. 15만 광양 시민이 모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양 보건대학교 관련돼서 오늘 고윤지 학생을 모시고 심층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지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광양시민TV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계로 미래로 광양보건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과 학회장 고윤지입니다.
네, 우리 학생회장님 나오셨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네요, 학교에서. 그죠? 네. 네. 학교 생활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예전엔 즐거웠죠? 네. 네, 그래요. 우리 광양보건대 관련돼서 지금 폐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은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을 보고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네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대면해 본 적 없는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저희 네. 학교는 비리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 죄 없는 학생들에게 그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폐교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도 우리 옆에 있는 보건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후배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학교가 폐교될까봐 너무 불안해하고 네. 졸업한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교가 있었으면 생각하는데 돌아온 모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반응으로는 설립자로 비리로 인해 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는 반응입니다. 네. 우리 학교나 또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역할이 있을 텐데요. 우리 광양 지역사회에 혹시 이렇게 바라고자 하는 내용이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의 표시를 해주셔서 학교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가 이번 위기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양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의 또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양시에 있는 광양보건대 대학교는 저희는 학교만 믿고 입학한 것이 아니고 광양시를 믿고 입학한 것도 있기 때문에 비리 금액과 학교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저희 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에게 재정 기여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광양시에서 재정 기여자가 꼭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독지가 재정 기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져서 홍보가 되고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기를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대학교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혹시 어려운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매스컴에서 학교에 대한 불안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더 불안해합니다. 저희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전보다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네,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좋은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또 국가고시도 잘 봐서 합격해서 우리 지역이나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교육부 장관이 폐교 대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저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들, 시에서 함께 나서서 도와준다면 저희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서 비리 학교가 됐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도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간호과만 하더라도 높은 취업률과 국가고시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슴에 품은 꿈을 넓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윤주 학생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 우리 광양 15만 시민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보건대가 폐교되지 않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심층토론 고윤지 학생이었습니다. 고윤지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공감 22에서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달하고 있는 공연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연.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